한때 아주 작은 마을에 이름난 이야기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꾼은 자신이 아는 모든 이야기를 종이 한 장에 적어놓고 그 종이를 벽에 붙여놓곤 했습니다. 그의 집벽은 거의 천장까지 이어진 종이들로 가득 찼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이야기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우 특별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마을의 젊은 교사가 이야기꾼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백지설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존 루크의 철학이 너무 어려워서 이야기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꾼은 잠시 생각에 잠들다가 하얀 천조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회관에 모인 아이들과 어른들 앞에 섰습니다. 얘들아, 오늘 나는 너희에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이 천조각을 보니 뭐가 떠오르니? 아이들은 하나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야기꾼은 빙글에 웃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이 천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단다. 처음에는 아무런 모양도 색도 없지. 하지만 이 천 위에 무언가를 덧댈 때마다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 그는 천 위에 작은 붓으로 파란색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보세요, 이건 너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하늘이야. 어렸을 땐 아무것도 모르지만 첫눈에 보이는 하늘의 푸르름은 너희 마음속에 첫 번째 흔적을 남기지. 이야기꾼은 계속해서 점, 선, 그리고 모양들을 그려나갔습니다. 하늘을 보고 꽃을 냄새 맡고 친구와 놀고 부모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천은 점점 더 복잡한 모양과 색으로 채워져 간단다. 이제 이 천이 바로 너희 마음의 모습이야. 아이들은 이야기꾼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각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군요? 한 아이가 묻자 이야기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게 돼. 그래서 너희의 백지는 시간과 함께 아주 놀라운 예술 작품으로 변해가는 거지. 결국 이야깃거리가 다 펼쳐졌을 때까지 아이들은 자신의 천에 대해 생각하며 알록달록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이야기꾼은 미소 지으며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인생이라는 커다란 화폭 앞에 서 있는 화가란다. 어떤 경험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망설이지 말고 선을 그려가려. 너희의 천이 무슨 모습이 될지 난 벌써 흥미롭구나. 그날 이후 마을의 아이들은 매사에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꾼은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의 이야기가 먼 훗날까지 남을 거란 걸 깨달았답니다. 그들의 마음속 백지는 이제 화려한 그림들로 채워지게 될 테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알랭 바디우의 사건. 이론을 중심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이름은 앨리스입니다. 저는 보통의 일상 속에서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커피숍에서 아침을 맞이하며 같은 길로 집으로 돌아오는 단조로운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상 속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하늘은 흐리다 못해 곧 비를 쏟아낼 것만 같았죠. 커피숍에 들러 모카 한 잔을 들고 빌딩 숲 사이로 이어지는 직선 도로를 따라 출근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눈앞에 다채로운 색깔의 행렬이 나타난 겁니다. 무지갯빛 깃발을 들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는 평화와 사랑을 외치는 퍼레이드였어요. 거기서 만난 한 사람들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하고요. 주저하는 제가 그다지 놀랍지 않았죠. 평생을 안정된 중심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부터 강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일종의 불안 같은 것이었어요. 보기에 매력적이었으나 동시에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그 행렬에 끌리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디우의 말처럼 이건 사건이었습니다. 기존에 저 자신이 만든 질서와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돌발적이고 혁신적인 순간이었죠. 저는 순간 과감히 그들이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행진을 계속했어요. 그것은 마치 막연한 부유 기분에 사로잡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 일과를 완전히 뒤로하고 걱정거리와 불안감을 그 순간만은 모두 잊을 수 있었죠. 그 퍼레이드를 통해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화운동에 참가하게 되고 사랑과 포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그것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타인을 포용할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참된 자유와 행복에 대한 것이었죠. 사건은 그렇게 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 저의 일상은 파문처럼 퍼져나가면서 보다 풍요롭고 다채로워졌으며 이후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날의 선택이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매일이 같은 하루를 살지 않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바디우가 말한 것처럼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사건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진리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삶 속의 매 순간이 새로운 사건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무한한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겠죠. 당신의 삶 속에 어떤 사건이 찾아올지,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떤 혁신을 불러올지 기대해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도시에 작은 커피숍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다양한 배경과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였습니다. 이 커피숍의 주인 엠마는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겨 듣곤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길버트 하머니의 해석적 접근법을 떠올리며 최대한 그들의 발언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이 커피숍에 새로운 손님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거친 옷차림을 한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전혀 모르는 듯했지만 운명처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중년 남자는 자신이 예술가라고 소개했지만 직장인은 그를 분석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술가라고요? 요즘엔 정말 예술로 먹고 살기 힘들겠네요. 직장인은 자신의 말이 순수한 궁금함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말은 예술가의 계약관의 비판으로 들렸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지려 할 때 엠마가 해석적 접근법을 이용해 그들의 대화를 도와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엠마는 테이블에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두 분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계시네요. 직장인 분께서는 예술가분이 얼마나 창의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되시나 봐요. 예술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직장인의 첫 인상이 자신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직장인은 그의 말이 오해를 불렀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놀랐고 자신이 어떻게 예술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예술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을 하시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혹시 최근에 완성하신 작품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예술가는 웃으며 자신이 최근에 완성한 그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서로의 이야기에 빠져들며 이제는 서로의 차이점에서 배우려는 자세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엠마는 두 사람이 자신들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길버트 하먼의 해석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의 말을 곡해하기 쉽지만 그 말을 최선의 의미로 해석하려고 노력할 때 새로운 소통의 길이 열린다고 그녀는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예술가와 직장인은 커피숍에서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엠마는 이 작은 커피숍이 사람들 마음속의 오해를 풀어주는 따뜻한 장소가 되는데 자신이 작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길버트 하먼의 이론을 통해 도시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우정이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감정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감정을 통해 세상이 진정한 가치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가치는 공중에서 오로라처럼 반짝이는 색깔의 물결로 나타났습니다. 이 마법 같은 세계에서 작은 마을에 선량한 청년인 루카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탁월한 감정 표현자라고 칭송하였으며 그의 목소리와 말은 마치 신비로운 악기 이선율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곤 했습니다. 하루는 루카스가 호숫가를 산책하던 중 그의 눈길을 사로잡는 찬란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감정이 격렬하게 반응하자 그 빛은 더욱더 강렬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의 결정체였습니다. 맥스 셸러의 이론 속 가치들이 루카스 앞에 실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루카스는 그 빛의 손을 뻗어 부드럽게 잡아 채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였습니다. 그 순간 루카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만약 이 눈부신 가치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 마을은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그날 밤 루카스는 마을 중앙 광장에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감정을 통해 어떻게 객관적인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감정은 단순히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의 객관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함께 본다면 진정한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를 모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루카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가 손에 쥐고 있던 가치는 공중으로 튕겨나가 밤하늘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전체에는 오로라 같은 빛이 펼쳐지며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에게 중요한 가치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감정에 따라 나타나는 빛깔과 모양, 소리가 달랐고 사람들은 그 새로운 경험에 흥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금빛의 빛을 보며 따뜻함과 안전함의 가치를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은 은은한 푸른빛을 보며 조용한 평화와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붉은빛을 보이는 열정과 사랑을 느꼈고 초록빛을 보이는 성장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그로 인한 가치들을 대화하며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맥스 셸러의 이론처럼 감정을 통해 가치를 경험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를 넓히고 더 나은 사회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루카스의 가르침에 따라 감정을 깊이 탐구하고
그 감정이 드러내는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으며 서로를 위해 늘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는 가치 넘치는 마을로 기억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개인의 것이 아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내는 열쇠임을 말입니다. 루카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정을 더 깊이 느끼고 그 안에서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보라고 속삭입니다.